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357명으로 3주 전과 비교해 500.4% 급증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에 대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2분기 애플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뷰티용품 업체인 울타뷰티에 대한 신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진 미국 최대 뷰티용품 소매업체인 울타뷰티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뷰티 부문에서 유망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열어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CPI가 2%대로 진입하며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하는 B컷을 단행할지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등 인하폭에 대한 전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 앞서 7월 악화된 고용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10배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불 켜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에 미증시 훈풍이 강하게 깃들었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특히 UBS 쪽에서 최선호주다라는 말과 동시에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받으면서 8만 전자 회복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SK하이닉스는 디램 업체 중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보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엠폭스 감염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감염병 관련주 역시도 오늘 또다시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내기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근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 저가 매수 물리면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정말 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우리 전문가님들 와 맞다 믿고 따른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성찬입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또 이제 하이닉스를 또 지금 따라 사야 될지 혹은 아니 안 갈 거야 뭐 그만 또 다른 거 가야 될지 어려우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뒤에 보시는 이분 혹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미국의 그 페드의 연준의 13번째 그 의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글을 못 읽으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단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쪽 그리고 또 이제 사모펀드 이런 쪽으로 가면 한순간에 막 원금이 날아가고 또 그리고 노후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을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그러고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비단 멀리 그 예를 찾아볼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박살났었죠, 그렇죠? 코스피가 이제 20%가 박살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가장 30% 예, 저점 기준에서 그렇게 박살나고 그리고 이제 헬스는 이제 빠진 것도 없었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게임은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이 이제 박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께 계속 헬스하고 게임 쪽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박살나고 이제 이때 지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는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를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이 뛰었죠. 그리고 이제 헬스하고 게임은 오히려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엇박자로 가신다고 그러시면은 계좌가 되게 많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방향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주로 이제 20년 동안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0.1%의 그런 자산가들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 많이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제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실제 이제 이런 어떤 금융 지식이나 그런 그 조언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일반적인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절실한 그런 99%를 위해서 제가 이제 미흡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주식시장에 어떤 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좀 거창하게 방향타라는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 혹시 투자 원칙이 뭐 저마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이제 명확한 그런 투자 원칙, 투자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많이 사례 위주로 또 그리고 기법들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올해 이제 어떤 한 시가총액 10조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을 한 2달 정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100% 이상의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저뿐 아니고 제 주위 사람들도 제가 이 주식을 갖다가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런 그 기법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면 아마 이제 저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겠죠. 제가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울러서 뭐 이제 이런 그 방송을 갖다가 잘 봐주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법 자료를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99%를 위해 살아오기 위해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잔고 역시도 상위 0.1%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기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USB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전 사실 진짜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네.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이슈가 시장에서 바로바로 이슈가 나오고 또 급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AI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혹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어떤 자체의 그런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AI의 경쟁의 재임하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한 2개가 나왔어요, 시장에. 근데 둘 다 무려 페이지가 100페이지
짜리 리포트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갖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10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갖다 보시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물론 제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좀 분석해서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내용이 길고 그만큼 또 애널리스트가 또 할 얘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도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시장에 한 100페이지짜리 리포트 2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취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의 제2막이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2000년에 그 Y2K 혹시 이 사태를 갖다가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지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진짜 피를 말리고 되게 중요한 이슈였냐 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비행기가 떠 있는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다. 컴퓨터가 동작을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진짜 시장의 공포를 막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Y2K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IT 기업의 돈을 갖다가 무지하게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어떤 버블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버블이 꺼져갈 즈음에서 그래 이제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사실 너희 기업 중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어떤 IT의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시장에서 환호를 받았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수익성 검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치 그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보고서에 나온 리포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인공지능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 자체가 이제 제2의 그런 경쟁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성능에서 수익성 평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도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AI 기업인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은 왜 이렇게 못 가지? 저건 왜 이렇게 잘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기업들은 뭐고 못 가는 기업들은 뭐지? 그러고 보니까 맞아 그래. 이제 지금은 성능보다 돈 버는 인공지능 기업이 뭐지? 그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머지않아서 전달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갖다 보시면 AI 훈련 비용이 20만 배가 증가를 했대요. 네. 이게 뭐에 비해서 하냐면 2017년에 처음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이 AI의 이름이 트랜스포머래요. 트랜스포머. 그런데 이 모델을 갖다가 하는데 트레이닝 피가 약 12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 비해서 지금 24년이니까 7년 지났잖아요. 지금 얼마가 들었냐 하면 구글 제미나이 아시죠? 작년에 이제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훈련 비용이 2,62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27만 원짜리가 127만 원의 그런 비용이 들던 게 지금은 2,600억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무려 20만 배가 증가를 갖다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그 AI 훈련 비용뿐만 아니고 보니까 인프라 비용도 무지하게 늘었다는 거죠. 그 서버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늘어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AI는 그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2023년에 이제 약 274조 원을 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비용으로 썼는데 한 4년 뒤에는 이제 이거보다 한 5배 정도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냐 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 그 AI 학습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배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발전 속도는 지금 어느 순간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그 훈련 비용, 개발 비용이나 인프라 비용을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데가 이제는 정말 빅테크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끼리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승자 독식이잖아요. 플랫폼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그럴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짐작하건데 아마 이제 어떤 기업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기업이 이 시장을 거의 독식을 할 거라고 지금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스탠퍼드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숙련도를 갖다 평가를 갖다 해봤는데 15개의 지표 중에서 12개의 지표가 1년간 발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성능의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비용, 뭐 개발 비용 그런 부분을 갖다가 승자 독식을 위해서 빅테크 정도만이 이제 치킨 게임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다 아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은 결국 돈 버는 AI는 어떤 거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팔란티어라고 혹시 이 기업을 갖다가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붕 이제 뭐 한 140달러 갔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지고 지금 뭐 100달러 아래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120달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팔란티어나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갖다가 뚫고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업들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보니까 결론은 이게 B2B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B2B. 결국 기업과 기업을 갖다가 이어주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당장 인공지능에 큰 자금을 갖다가 투입하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대 기업 어떤 기업의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을 갖다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가 이제 서비스나우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갖다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엔비디아의 지금 수장 뭐 아시죠? 젠슨왕이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서비스나우 앱을 갖다가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젠슨왕은 이제 기업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 노무, 재무부터 해가지고 어떤 뭐 영업 그런 부분은 모든 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어떤 기업의 현황이나 어떤 뭐 중요한 포인트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줄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유용한 자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이 엄청 커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갖다가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갖다가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이 기업은 빅테크를 갖다가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고 솔루션을 갖다가 뭐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전에는 주로 이제 군수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었는데 민간 쪽에도 그런 계약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계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건수보다도 일단 비용도 이전에 비해서는 체결되는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큰 거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단적으로 말하면은 P나 Q가 증가하는 기업이죠. 즉 기업의 어떤 제품 가격이 뛰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보니까 제품 가격도 뛰고 인공지능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탑재를 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다가 계약 건수도 늘고 기업들이 이전에 분석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되게 원스톱 진짜 솔루션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기업은 지금 한 이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조만간 꺾일지라기보다는 어떤 앞으로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신고가를 갖다 경신하게 된 힘이 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리포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 갖다 해주는데 이거는 뭐 종목을 가릴 필요도 없는데 더존 비즈온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 아시죠? 국내 대표 B2B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가가 부릉 뛰었다가 지금 아직 탄력은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ERP 전문 기업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인공지능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선도 업체로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보시면은 6월 달에 원 AI로 생성형 AI 솔루션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ERP 클라우드 버전을 갖다가 이제 신제품을 갖다 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되게 변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보시면은 24년 매출액이 이제 YOY 해가지고 16%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29%
영업이익이 30% 늘었다는 거는 되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실제로 돈을 갖다가 버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더존 비전을 갖다가 좀 봐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실적 자료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거고 지금 이 기업의 PER은 한 29배 정도 그리고 PBR은 4.6배. 뭐 비싸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80배, 100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좋게 어떤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단점은 리포트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메타는 엄청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이즈의 문제예요. 사이즈, does matte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나우나 팔란티어나 그런 기업은 어쨌든지 뭐 영어를 이용해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B2B 소프트웨어 쪽이 좀 큰데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작고 사실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분기당 지금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이즈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한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른 게 전혀 없더라고요. 최근에 박살나고 나서 오히려 약간 좀 딸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만간 그게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투자 기법,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텐베거 투자법, 그리고 리포트 공략법, 그리고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앞에서의 방송에서는 세 가지를 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좀 바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방송마다 한 2개 정도로 갖다가 실제 사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 그래 너네 투자한 건 알겠어. 그래서 너네 얼마 버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B2B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 국내 기업으로는 더존 비존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님 종목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모두 다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특히 네. 오늘장에서 더 급등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예. 날씨도 더운데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시작된다면 이게 이제 지지난주 목요일 날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반도체 ETF거든요. 시장의 반등이 의외로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반도체가 무조건 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이제 8월 8일에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9일 연속해서 하이닉스가 좀 튀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만약 계속 간다면은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씨 형제의 기업 2개,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2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한 7% 올랐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번 반등에 뭐가 올랐나 하고 보니까 지금 이 반도체 ETF가 이번 주에만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업종이 한 2%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되게 못 오른 거죠. 반도체만 오른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오는 거는 이제 신재생 이제 그쪽이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가 계속 갈 거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는 이제 16에 사서 20에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만 원이 왔더라고요. 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좀 쉴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미증시가 또 이제 엔비디아가 또 미쳐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조금 이제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지금 정도에는 원래 이제 시장의 사실 메인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센 애가 그 바이오였잖아요. 좀 바이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포착된 그런 종목들 사례 위주의 그러니까 제가 기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사례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로 해서 8월 14일이면은 일단 광복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3,000당 제약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차트가 이제 오전에 한 5% 오르고 오후에 보니까 1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락주 스윙 투자 모델 중에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8월 10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나왔고 이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오늘 5만 원 뚫었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제가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1%.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그 리포트를 갖다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뭘 봐야 될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꾸준한 케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함께 공부하시면서 상승 방향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로 이 실리콘투 뽑았고 그리고 당장 11% 넘는 큰 상승 나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야 뭐 떠먹어주는 밥을 납죽 받아 먹으면 되겠지만 아직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리포트를 선정하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정 방법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그 애널리스트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60개 증권사에서 등록된 애널리스트가 1,0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이 괜히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리포트를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이제 리포트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과연 이게 이 중에서 진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호기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 10년 이상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절대 뭐 이렇게 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는 게 리포트 중요하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라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사례를 갖다 보시면 이게 6월 26일자 그런 이제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 보시면 이제 아침에 리포트들이 쭉 나와요. 리포트를 막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페이지가 1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하루 평균 한 200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계속 보다 보면 이 리포트가 오늘의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리포트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동국제약이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상상인 증권에서 이제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갖다가 해드린 바로 그날 장중에 한 14% 정도 급등이 나왔고 종가 기준에서도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좀 이러다가 좀 빠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리포트 그리고 그런 리포트를 갖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당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스공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공사도 지금 이제 이날 나온 뭐 100개 이상의 그런 리포트 중에서 제가 이게 오늘의 베스트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5만 원을 뚫었죠. 한 5만 400원, 500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한 5일 동안 계속 오른 거죠.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리포트,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오늘 뭘 투자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리포트를 찾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리면은 아무 소용 없겠죠. 다 이미 시장 시작하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내가 좀 투자를 갖다 해서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찾는데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데 10분 정도 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이제 공략법인데 이 기법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한 1,070명의 어떻게 보면 자타공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래도 주식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애널리스트. 저도 제 동기 중에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7만 개의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한 명당 한 70개 정도를 갖다가 발간을 하고 한 달에 한 6개를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100페이지짜리 웬만한 책이죠. 100페이지짜리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려면 사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애널리스트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뭘 줄 수 있는데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보시면은 뭐 누구누구가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갖다 평가를 갖다 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떤 신문사 그런 데 한 두세 군데에서.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기준을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설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냈느냐. 결국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평가를 할 때도 첫 번째는 수익률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적 추정치. 그래서 뭐냐? 결국 우리가 리포트를 갖다가 잘 보고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선별해 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이 어떤 우리의 그런 수익률과 직결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봐야 될 거냐?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하고 어떤 거는 해가 되고 어떤 거는 뭐 득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7개의 평가 요소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7개의 평가 요소대로 평가를 갖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건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찾는데 꽤 많은 도움을 받고 그거를 연습을 할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면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걸 찾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도 뭐 처음에는 10분 이상 걸릴 수 있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10분이 안 걸리고 저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7개의 평가 요소로 해가지고 재밌어요.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제 하나의 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한 7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뭐 이런 엑셀 그런 시트로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갖다 평가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봤을 때 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현대일렉 그리고 풍산 그리고 뭐 현대일렉은 또 2개 나왔네요. 그렇죠? LIG 넥스원, 뭐 클리오, 또 아프리카도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또 하이닉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좋은 리포트가 우리가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갖다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수익률과 직결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간에 이걸 갖다가 다 해드리기에는 이게 사실 몇 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좀 체계적으로 리포트를 공부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저하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이렇게 USB를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USB를 갖다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하고 그리고 텐베거 투자법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비법 자료를 갖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저하고 함께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자료도 받고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루에 수백 개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리포트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려 15년 동안 어떤 리포트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결과물은 바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욕심을 냈다가 손실을 볼까 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뭔가 해야 될 거는 같고 네. 그러면서도 또 사면 초과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법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비법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비법 자료가 한 15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한 15강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 그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주식 시장에서 일단 손해보지 않는 법.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파악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혹은 뭐 이런 증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그런 주식,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지금 사도 될지, 내가 손해 보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될지라는 부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아시려면 일단 그 부분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1강에서 이 책의 이제 이 비법 자료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봉이나 주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이나 주봉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수지리를 갖다가 이제 그 좀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갖다 물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이 일단 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가 그러면 보니까 요 지역에서는 여기가 명당짜리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갖다 해주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서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 자리가 명당짜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추세를 갖다가 어떤 주식의 추세, 내가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알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한눈에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봉을 보고 뭐 분봉을 보고 60분봉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 추세를 할 수가 없어요. 월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봉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한 5가지를 이 책의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갖다 보시면 지금 내가 이 주식을 내가 이제 어떤 누구한테 들은 주식을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그 앵커님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갖다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법 자료를 갖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내가 이걸 갖다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비법 자료를 갖다가 받으셔서 최소한 1강 정도는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문의를 해주셨던 그런 이제 약간 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제가 이 비법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제 제가 이제 그 삼천당 제약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오늘 되게 급등했더라고요. 물론 뭐 바로바로 이렇게 막 급등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손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모르는 주식을 막 올라가는 거를 따라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따라 사려면 어떻습니까? 일단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죠, 그렇죠?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막상 그렇게 체결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급락하는 주식을 반대로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즈음에 이게 터닝 포인트가 오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포착을 해내는 방법인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 방법을 갖다가 이 비법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린 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실제로 손절이 없어졌다. 이유는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손절할 자리에서 막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잘못 사면은 손절밖에 없죠. 뭐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터닝 포인트야 그러면은 여기서 좀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손실을 보더라도 되게 작게 보거나 아니면 손실을 갖다가 안 보는 자리에서 경험이 쌓여야겠지만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비법 자료의 15강의 이제 이 낙주매매에 대해서 낙주매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주매매가 뭐지?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서 정말 고수다 하는 사람들은 낙주매매를 많이 합니다. 낙주매매를. 아마 이 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고 공감하는 그런 고수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고수들은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안 사요. 이제 막 오히려 이제 빠지는 거를 갖다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내가
어떤 마지노선이랄까 안전망을 갖다 확보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워렌 버핏 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제 주가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보다가 이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 이걸 사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애매하게 하락할 때 이 주식을 갖다가 사고 왜 빠지지 사고 그러는데 이제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세가 갑자기 급락할 때 사는 거죠. 하락이 가파라지는 구간. 그렇게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반대 어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어떤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시세를 갖다가 무섭게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서 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10%가 올랐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수익률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할 때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뭐 여기서 좀 머무르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보시면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뭐 한 1주, 2주 내에 이렇게 수익률이 막 30%씩 그렇게 나는 오히려 수익이 더 좀 액티브하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막 쫓아가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속상한 경험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급락주 수익법 이 6글자와 함께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들어와 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늘 성적이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도 기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다가 오늘 또 알테오제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예, 알테오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한 자료를 갖다가 만들 때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좀 약간 미미했었는데 막판에 좀 올랐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알테오제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좀 올랐지만 뭐 주식이란 게 사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20%가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포착해드린 그런 가격에서도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둘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알테오제는 어떤 계단식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와의 임상이 종료되고 물론 이 발표는 이제 내년에 나지만 실제로 이 발표가 나게 되면 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른 빅파마들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ADC 그런 기술 수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뭐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뭐 대장주네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일라이릴리가 대장이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뭐 왈가왈부하는데 지금 사실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조용히 뚫고 있는 주식이 할로자임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경쟁자인 거죠, 할로자임. 그래서 지금 할로자임이 이렇게 신고가를 갖다가 지금 갱신하고 있는 부분은 그 SC 제형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할로자임은 뭐 한 발 앞선 그런 선도 그런 입장에서 실적도 물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로자임의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도 제 생각에 조만간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이제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머물렀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리가캠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천당은 특히나 뭐 한 50% 올랐다가
지금 좀 빠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어쨌건 이런 그 눈높이 지금 2등, 3등 동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지금쯤은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은 뭐 29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좀 올랐어요. 오늘 3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30만 1,000원인가? 근데 뭐 다음 주도 뭐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한 29만 원, 30만 원 그냥 이 정도면 한번 지금쯤은 알테오젠한테 관심에 둘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도가는 신고가를 갖다 좀 돌파를 해서 약간 35만 원 내외 그런데 34만 원, 36만 원 그 정도를 갖다 좀 매도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천당 제약도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3, 4% 올라가지고 괜찮겠다 그랬는데 이게 끝날 때 한 10% 올랐는데 제 생각에 지금 고점에 닿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당 제약은 지금 가장 강한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아일리아 지금 바이오시밀러도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경구형 비만 치료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되게 크죠. 자, 그리고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급락주 스윙 투자 모델로 나온 부분이고요. 정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로 갖다가 지금 재탈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갖다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많이 올랐긴 한데 지금 고점 이 정도 부근까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20만 원, 19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부근이 이번에 삼천당 제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의 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 정도 박스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멘토를 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날 때는 다 서로 좋게 만나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헤어질 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좀 이 사람한테 배운 것 같아. 나도 좀 독립을 하고 싶어. 그럼 독립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막 진짜 이상한 주식 막 들어있고 막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우량주로 해서 그래도 적정하게 수익과 그리고 혹시 손실이 있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으면은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비법 자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한 만큼 상승률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시게도 매수가, 목표가 모두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대응하는 건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시장 예측이 가장 필수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포착주로 동국제약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살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과연 텐베거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텐베거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